공감 여행길이 찾은 곳, 맑고 풍요로운 도시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며 우리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증거인 남한산성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고 있는 1등 공신이죠. 경기도 광주시는 도자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세계인들이 칭송하는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곳 경기도 광주에서 나왔는데요. 탱글탱글 상큼한 유혹 빨간 토마토와 재래식 엿으로 깊은 맛을 내는 산성소주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얼쑤 지화자 더 크게 울려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준 안재빈의 문화유산 갑자기 허준이 반갑습니다. 시작은 항상 공연으로 해요. 네, 맞아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멋있어요? 얼굴이. 얼굴. 나는 뭐 꽹과리라든가 징이라든가 장부를 얘기한 건데. 네. 야, 어찌됐든 멋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 찾아왔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예요. 네. 이곳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 자, 예, 준비했구나. 그래, 이렇게 발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무엇과 무엇이 있다. 무엇을 찍는 도자기나 뭐 그런 도자기, 그 산성 소주가 유명한 것 같은데요. 네. 산성소주. 도자기랑 산성소주? 산성소주랑 도자기예요. 두 개예요. 네, 두 개예요. 나눠줘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제가 제가 수집할게요. 네, 왜냐면 선주 씨가, 예. 도자기빛 피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하얀 피부, 네, 알겠... 백자, 네. 얼굴이 하얘니까 예쁘니까. 백자. 나는 네. 얼굴이 투명하니까 수집. 마치 한 곳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산성소주 제조법을 계승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금 이곳은 말이죠. 경기도 광주에 산성소주를 만드시는 장인이 있는 곳입니다. 무려 임금님께 진상했던 소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장인분께서 만드시는 그 과정도 지켜보고 당연히 옆에서 한 잔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께 진상을 하는 소주인데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장인을 위해 풍악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죠.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던 소주가 예.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요. 예, 이 남한산성 소주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임금님한테 진상됐던 술입니다. 남한산성 소주. 예. 예전에 뭐 설화나 이런 걸 보면 그 산성에 올라가는 동쪽문, 동문이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그 동문에부터 이 산성 소주의 향기가 굉장히 풍겨져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우리 선조들은 산성소주의 향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밀어내고 산성의 좋은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하여 신성한 술로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귀한 술이 산성소주인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예, 이게 소주 빚을 때 제일 첫 과정이 이제 고두밥 찌는 겁니다. 고두밥이요? 예, 예전에 이제 지혜밥이라고도 했는데 이렇게 일반 우리가 밥 찌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고두하게 찌고 있는. 네네. 이 상태가 돼야 발효가 잘 된다. 예, 이 우리가 술 빚을 때는 먹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물기 없이 잘 꼬들꼬들하게 찝니다. 네네.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을 펴서 식힌 후에 누룩을 뿌리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아니 선생님, 이건 뭐죠? 아 이거요? 예, 조청 엿입니다. 아, 엿을 집어넣어요? 예, 저희 그 산성 소주의 특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엿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엿 같은 경우는 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당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누룩곰팡이가 굉장히 원활하게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술이 잘 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저게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소주를 증류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소주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증류가 돼서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증류가 돼가지고, 예, 이게 이제, 향이 벌써 굉장히 진하게 나네요. 예,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임금님께서 드셨다는 산성소주입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몇 도 정도 되는 거죠? 예, 이게 막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라 처음 나올 때는 뭐 70도 이상으로 70도 이상인 이 첫 술을 맛보게 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쌤, 저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어요. 그래요, 쌤? 뜨거운 온도의 알코올이 진한 향기를 머금고 채석으로 들어오는 느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지금 막 나온 술은 70도 이상이지만 이것을 희석해서 40도 정도로 맞춰서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향이요. 중용의 향이 나네요. 중요해요. 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고. 예. 선생님, 임금님이 이래서 남한산성 소주를 가지고 와라, 내 상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입에 딱 넣는 순간은요, 짜릿함과 함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오히려 뜨겁고 화한 기운보다는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삼키면서 다시금 위장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용수숨치기 시작합니다. 예, 적당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우리의 것, 우리 쌀과 우리 조청으로 만든 남한산성 소주,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야. 아유, 더워라. 여러분, 제가 드디어 경기도 광주에 조선백자를 찾아서 왔습니다. 이곳은 조선백자의 산실 분원백자 자료관입니다. 원래 학교였던 이곳에서 유물들이 발굴되었다고 하는데요. 매장된 유물들을 보호하고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신축하지 않고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개건했다고 합니다. 와, 제가 이곳을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이곳에 오니까 다양한 이 백자들이 있는데요. 그 조선 500년 동안 전기, 중기, 후기 나눠서 지금 만들었던 백자들을 이렇게 지금 전시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온 이유가 있잖아요, 이곳에. 이 광주의 도자기,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광주의 도자기는 우리가 흔히 백자라고 하는데, 백자는 그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세조 연간에 1467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왕실에서 도자기 공장을 광주에 세웠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왕실의 땅이 많았고 백성들이 벌목을 못하는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굽는 땔감이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이야, 백자청과 매종문병, 백자청과 운용문호 등 참 다양한데요. 와, 이곳의 백자들은요,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분원리에 와서 백자는 조선 전기나 중기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꺼비 연접, 잉어, 복숭아, 닭, 그리고 저기 보면 담뱃대 있죠. 네. 담뱃대도 도자기로 만들어요. 우와, 이 대견빛이라고 도자기가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됐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밑에는요 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백자들인가 봐요. 지금 보시면 네. 백자편도 있고 갓발, 고급 백자를 만들기 위한 갓발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밑에 받쳤던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불에 구워졌던 벽편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원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전시관에 있는 이 아래 그 앞에 마당 밑에 전부 다 유적이에요. 그럼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도 그렇죠, 유적이죠. 그런데 여기 돼요? 그렇죠. 여기 돼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이 전체가 이 땅 밑은 아직까지도 그 유적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녀온 분원백자관에서에 있는 아름다운 도자기들은요 바로 이 뒤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상번천리 요지 보호각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곳 참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상번천리 요지 보호각은 도요지인데요. 도요지는 도자기를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는 도자기를 굽는 데 필요한 좋은 흙과 땔감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마터가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130여 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예. 이곳을 가마토로 알고 왔거든요. 예. 근데 가마토면 이렇게 도자기를 굽고 만들려면 이 형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이렇게 굽이굽이 지금 웅덩이가 파져 있고요. 아, 이 가마토는 이 앞쪽이 네. 그 아궁이고요. 여기서 불을 떼고 저 단 두 단을 거쳐서 저 뒤쪽에 있는 동그란 원판 같이 생긴 걸 보면은 네, 저기. 저거는 도자기를 받침하고 있는 도자기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이 4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창이라고 해가지고 불이 그쪽을 통해서 더 화력이 더 세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네요. 예. 공방터에서는 여러 모양과 무늬를 새긴 자기들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조선 도자사 연구의 기반이 되는 매우 가치 있는 곳으로 인정됩니다. 자, 허준과 안지민의 문화유산 답사기 허유기. 임금님께 진상하던 도자기와 산성소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경기도 광주시에 방문하셔서 고풍스러운 왕실 문화를 체험해보세요.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느끼고 싶다면 경기도 광주에 가야 한다. 우리 조상의 멋과 기품이 살아있는 전통 가옥이 가득한 한옥마을. 전국 각지의 전통 한옥을 14여 년간 심혈을 기울여 복원. 시간의 흐름이 멈추고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켜켜이 쌓이는 세월로 깊이를 더해가고 그 옛날 한양으로 통했던 길목의 위용이 서려져 있는 곳. 경기도 광주시 한옥마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곳.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경안천을 통해 탈당호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수변식물을 통해 수질 개선, 동식물들에게 깨끗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곳.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그곳에 가면 경기도 광주가 보입니다. 경기도 광주 시민들이 추천하는 맛이 궁금합니다. 붕어찜. 네, 붕어찜 맛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붕어찜이요. 쓰레기 넣고 이러는 게 맛있죠. 경기도 광주 시민들이 추천한 대표 맛 붕어찜은요, 수도권의 물을 책임지는 팔당호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도 붕어찜, 저기도 붕어찜, 정말 많습니다. 찜, 붕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몸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붕어찜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제가 네. 이
붕어찜이라는 글씨만 제가 수십 군데를 보고 왔거든요. 네. 너무 배고픕니다. 네. 요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붕어찜의 시작은 이 싱싱한 붕어에서 시작합니다. 다소곳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래기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고요. 붕어를 가지런히 올립니다. 사장님 표정 보니까 믿을만하지요? 붕어 끓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붕어찜이 끓고 있는데 네. 허준 씨 입을 달래줄 붕어찜을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또 사이드 쪽으로 들어가는군요. 지금 넣고 있는 게 혹시 비법? 비밀이 뭔지 궁금했지만 맛의 비밀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참기로 합니다. 붕어찜아, 어서 내게로 오라. 이거죠. 이건 국물이 바글바글바글바글. 국물 한번 떠먹어 보실래요? 아유 참 정말. 드디어 붕어찜을 내 품에 안을 때가 왔습니다. 국물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노래가 나오네요. 네. 어이구. 허준 씨 제가 붕어갈비 한번 드려야 되는데 붕어갈비. 붕어갈비요? 붕어갈비라고요? 제대로 된 붕어갈비. 이게 붕어갈비군요. 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붕어갈비. 살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부들부들부들하는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씹는 순간 쫄깃쫄깃해요. 그거 뭐 드시면 붕어 한 마리 다 드신 거예요? 붕어갈비 먹으면은 붕어 한 마리 다 먹은 거다. 그리고 양념이 배인 게 입에서 쫙 우러 나오면서 야 붕어갈비 맛있습니다. 소갈비, 돼지갈비, 닭갈비, 고갈비라는 저의 갈비 리스트에 붕어갈비가 추가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 붕어갈비. 근데 이건 또 뭔가요? 이 집에서 붕어찜에 필적하는 맛이 바로 장어입니다. 싱싱한 민물 장어에 역시 비법장을 발라가며 노릇노릇 굽는 테크닉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먹음직스럽죠? 솔직히 저 민물장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요, 맛이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지민 씨는 이런 기분 뭔지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 와서 미안해요. 부럽죠? 허준 씨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전 더 맛있는 거 먹으러 왔거든요. 자, 이번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느낌 아닐까? 이 경기도 광주하면 토마토가 유명하거든요. 이 토마토로 만든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로 만든 음식을 찾아왔는데요. 이분들이 드시는 것 중에 있나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자, 토마토 백숙 나왔어요. 와, 이게 바로 토마토가 들어간 백숙이군요. 이것만으로도 백숙에 대한 고정관념이 팍팍 깨지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다 모두 토마토로 만들어진 특별한 음식들인 건가요? 그래서 원재료가 토마토가 다 들어가는 음식들이에요. 이 원재료가 토마토가 들어간다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토마토를 갖다가 육수로 기본을 빼요. 육수요? 예. 그럼 육수가 그 비법? 그럼 여기서 잠깐 토마토 백숙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당연히 기본이 되는 토마토에 온갖 몸에 좋은 한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싱싱한 토마토를 넣고 팔팔팔팔 끓여 육수를 뽑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백숙에 토마토 육수를 붓고 역시 몸에 좋은 부추를 넣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싱싱한 생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팔팔 끓이면 이것이 바로 몸에 좋고 보기에도 좋은 토마토 백숙. 여러분 드시고 싶으시죠? 자, 이 토마토 백숙 먼저 예. 검어서 그런가요? 이 예. 모든 채소의 원색을 띠는 게 아니고 거물수록 거물수록. 요거 한번 잡숴보세요. 도대체 토마토 백숙은 어떤 맛일까요?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 저도 생전 처음 먹어보는데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예. 위에 그 잡내를 싹 잡아주는 느낌? 예. 굉장히 입안에서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예, 입안에서 개운하고 코가 네. 상큼해지죠. 네, 지금 여기가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것이 대표적인 효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성분들이 조금 선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고요. 네. 또 하나는 물이 좋다 보니까 네. 숙취 제거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숙취 제거. 그럼 나- 잠시만요. 예. 제가 숙취 제거. 네, 그렇네요. 네. 정말 국물이 개운하네요. 그다음에 저는 토마토 백숙을 배불리 먹었지만 이 밥을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종 나물에 강된장으로 슥싹 비벼 먹는 산야초 마늘밥. 도대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강 비빔밥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느껴지죠? 이 집의 히든카드 산야초 간장게장이 있습니다. 특히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는 맛 다들 느낌 아시죠? 맛있네요. 허준 씨, 제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 오면요, 이렇게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곳에 오셔서요,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